자, 그리고 다음 주제입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부를 깊이 하면은 매우 복잡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툰사는 시험 대비로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밑에 있는 과세 대상. 어떤 종류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가? 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 자, 두 번째는 어렵지 않은 간단한 개념 문제. 이 두 가지 종류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뭐냐? 네, 이거다. 크게 이제 네 가지 그룹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없죠. 네, 자동차는 뭐 감가상각이 있어서 양도 차익이 남기 어려운 자산입니다만 아무튼 자동차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열거주의 하에서 열거주의에 입각해서 나열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가지 그룹 부동산, 주식, 장래파생, 기타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주식. 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특정 주식 A, B 세부 내용은 이제 우리 문제집에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그리고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이죠. 그리고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할 때 그 같이 양도하고 또 차익이 생기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주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주식은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 되죠. 상장 주식, 비상장. 자, 상장은 다시 대주주가 매도한 주식,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매도한 주식, 대주주가 매도했을 때 과세가 되는 거죠. 네,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세법상 대주주가 매매해서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과세가 되지 않죠. 왜냐? 왜 그렇죠? 비열거 소득이므로. 자, 그리고 비상장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가 됩니다. 이 구도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상장 주식은 그 소액주주의 경우는 비열거 소득으로서 비과세다 이 뜻입니다. 여기도 세법상 대주주의 경우는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상장은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가 된다. 그리고 잘 보시면 장래 파생이 두 개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장래 파생은 상장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예를 들어서 현대차 선물, 삼성전자 옵션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장래 파생은 뭐냐면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한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코스피 200 ELW 등을 말하죠.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종류를 이해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서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자, 예전에 나오고 28회 나온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뭐 이것도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아까 네 가지 중에 제일 밑에 있었죠. 기타.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제일 위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이것도 제일 밑에 기타에 들어갔죠. 네, 과세 대상이고 어때요?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인데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네, 비열거 소득으로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시험 대비해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그 2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뭐 시험에 이렇게까지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등기된을 빼버리면요, 요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해서 부동산 임차권은요, 등기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된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 바뀝니다. 우리 기본서 설명이 없는데요. 부동산 임차권 이 자체로는 채권입니다. 네, 이 채권인데 여기 이제 요거를 등기를 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세 계약했을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으면요, 이 등기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고 요 경우가 이제 물권이 되거든요. 네, 채권, 부동산 임차권 자체로는 채권인데 등기하게 되면 물권이 됩니다. 앞에서 양도소득세 대상으로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권리는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권리를 말해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는 등기된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죠. 이게 이제 31회에 나온 거죠.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 통해서 대주주가 얻은 차익이니까 매매가 과세가 되겠죠. 소액주주는 아니지만 비상장은 비상장 거래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가 된다. 자, 등기된 임차권은 과세가 되죠. 등기된 빠지면 안 되고요. 상장 채권의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채권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차익은 과세가 안 되는데 과세가 되는 경우 있긴 했죠. 어디입니까? 펀드에서 매매했을 때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들어가서 그 경우도 배당으로 과세가 되죠. 아무튼 상장 채권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이게 다 트릭입니다. 트릭.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다.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고요. 아무튼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게끔 출제가 된 거죠. 자, 밑에 채권에 대한 과세 방법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개념 문제에 대비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오기까지 단계,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이 단계는 말입니다. 우리 투혼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뭐 이걸 암기를 하면 가필, 차장, 소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 투혼사는 뭐 귀찮으면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시험 대비로 두 가지 기출 반영된 지문의 내용 두 가지 요겁니다. 네, 요거하고 장특의 종류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한 증권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죠? 비상장 주식은 그 열거주 하에서 과세가 되는데 당연히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필요 경비. 네, 증권거래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장특에서 이게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장특의 대상은요. 일단 3년 이상 그 보유해야 기본 요건이 되고 토지 및 건물과 1세대 1주택 두 종류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상장 주식은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장특은 얘네 둘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상장 주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다. 아무튼 두 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는요,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되는데, 이 기본 공제 대상은 뭐 사실상 대부분이 다 보시면 돼요. 네, 부동산, 그리고 주식, 네, 파생상품. 네, 이렇게 다 호별로, 각각의 호별로 250만 원 연간으로 공제가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개념인데요.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 앞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네 가지 그룹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열거주의에 입각해서 정해진다. 그죠? 자, 그런데 양도의 개념, 양도라는 개념은 요거는 이제 포괄주의가 접목이 돼요. 포괄주의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 되면은 형태 구애되지 않고 양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유상 이전. 이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매도입니다. 매도. 그죠? 매도. 네, 주식의 매도, 부동산의 매도. 자, 그런데 이제 매도뿐 아니라 나머지 교환, 현물 출자, 뭐 대물 변제, 공용 수용 이런 것들이 다 유상 이전에 해당이 되면은 사실상의 유상 이전에 해당이 되면 다 양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도, 교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포함이 되는데 대물 변제나 공용 수용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죠. 자, 이 중에서 현물 출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가 뭐냐 질문이 한번 있었거든요. 질문이 현물 출자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주식에 회사에 주식에서 출자할 때는 돈으로 내잖아요. 금전 출자 원칙인데 현물 예를 들어서 토지로 출자했다. 토지 내가 가진 가액이 10억이다. 토지가. 그런데 출자하면 어때? 주식을 받잖아요. 예,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았는데 주식이 14억이다. 그 가액이. 그러면 어때요? 예, 4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플러스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태 구애됨이 없이 매도가 아니라도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면 다 양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하나 더 볼까요? 자, 공용수용.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10억인데요. 예, 공공개발이 있고 예, 이제 수용이 됐다. 예, 그래서 수용되고 보상을 받았는데 12억을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예, 토지 보상의 금액이 12억이다. 그러면 2억 원의 차익이 생긴 거죠. 이것도 사실상의 유상 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란, 이게 이제 양도의 포괄적 개념이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물 변제나 공용 수용도 포함된다. 아니다는 아닙니다. 그죠? 네, 매도, 자, 교환, 현물 출자, 외도, 대물 변제, 공용 수용 다 포함이 되고 등기 등록과 관계없습니다. 사실상의 유상 이전은 예, 이전이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요거는 뭐 실지거래가액이다라고도 해요. 예,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이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되는데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네, 매매사례가액, 순차적으로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요거는 이제 매감, 환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연저감 장치를 달면은 디젤 자동차, 네, 트럭 같은데 환기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감, 환기. 예, 세법상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서 매매 차익을 거둔 경우는 이를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데 어때요? 예, 이때 매도 시 발생한 증권거래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예, 1번 지문, 3번 지문 반대도 이해해야 돼요. 반대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는 어때요? 토지 및 건물과 1세대 1주택 두 그룹만 있죠. 네, 상장 주식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참고로 그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은 매감 환기가 적용되는 것은 어떤 단계인지를 잠깐 또 앞에 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어디입니까? 여기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네,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하고 이것도 없으면은 네, 감정평가, 매감, 그 다음에 환산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렇게 매감 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4번 상장 주식은 장특이 아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